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에게 발생한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그런 관리 규약 중에 고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원고는 관리단입니다. 관리단. 자, 그래서 이런 판결, 제가 방금 보여드린 판결이 이 판결이잖아요. 이런 판결에 따라 가지고 관리단이 특별 승계인에게 체납관리비를 물리는 것, 이걸 허용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견해가 있습니다. 아니, 법에는 공유자라고 돼 있지 관리단이라고 돼 있지 않지 않느냐. 왜 함부로 이걸 확대 해석해가지고 왜 18조라는 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체납관리비를 물리느냐라고 하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이 반대 견해 찾아보시면요. 자, 네이버에 이렇게 학술 정보로 나오는데 이 학술 논문이 있어요. 논문에 구분 소유물의 체납관리비에 대한 특별승계인의 책임, 이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보니까 동국대학교에 어떤 분이 쓰신 논문인데요.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 초록을 참고해 보시면 아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대법원 판결을 이런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들을 비판합니다. 체납관리비 물리는 것 반대하고 예상 못하고 체납관리비를 떠안게 되는 그런 특별승계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 견해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이 판례 태도에 따를 때는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면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여기에서는 고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만 한정되는 것이고 전위 부분 관리비 안 돼요. 그리고 연체료는 위약벌 성격이기 때문에 전 구분 소유자에게 발생한 이 위약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잘못 없다. 잘못 없는 사람에게까지 위약벌 승계될 수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약벌, 즉 위약벌에 해당되는 연체료는 불가하다. 어찌되었든 이런 고용 부분 관리비, 이 체납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승계인에 해당된다면. 이게 판례 태도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승계인은 매매, 징여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를 개별적 취득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상속이나 합병같이 자동적으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포괄승계인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사안에서요. 시행사로부터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 이분은요. 질문 주신 분이잖아요. 결국 특별승계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승계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이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 지급 의무는 있어요. 자, 이 부분 이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관리사무소하고 조절을 보던가 아니면 이걸 내면은 결국 시행사에게 구상권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시행사가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력이 없거나 또는 매수대금 받고 바로 소진해버리면 그 경우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례는요, 어차피 이런 관리비는 이 전체와 관련된 것이 공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개개인이 피해 보는 것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이다. 이런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논의, 체납관리비가 승계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들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경매나 공매 이런 사안 가지고 설명하시더라고요. 이 사안처럼.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런 경매, 공매뿐만 아니라 이렇게 매매로 취득하셨을 때도 이런 관리비가 승계되는지 이런 질문이 더 많아요. 자, 그리고 이와 별개로 이런 질문도 종종 주십니다. 종전 판례는 아시는데 이 판례 보니까 이렇게 특별승계인에게 전 구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 규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리 규약이 없으면 이렇게 승계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 주시기도 해요. 이것도 혼동 또 헷갈리거든요. 이것도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판례는 이런 관리 규약이 있을 경우에 따라라. 마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집합건물에는 관리규약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적법한 관리규약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과연 이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는지, 즉 그대로 따를 수 있는지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실무에서는요. 이런 관리비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기 몇 번 항변을 했지만 특별하게 이거 가지고 달리 보진 않아요. 즉 이 18조의 취지를 보고서 판단할 뿐이지 관리규약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엄밀히 따져가지고 관리규약이 없을 경우에 종전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본 판례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리규약이 있든 없든 18조에 따라가지고
18조를 근거로 해가지고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특별생계인 매수인도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